수억 원의 목돈을 한 번에 가져가더라도 일반적인 연봉이나 배당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대표님들, 열심히 사업해서 법인 통장에 돈은 차곡차곡 쌓이는데 막상 그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려니 세금 때문에 망설여진 적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법인 돈은 남의 돈이다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세무계획 없이 돈을 인출하다가는 소득세에 4대 보험료까지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분명 절세와 사업 확장에 아주 유리한 도구입니다. 법이라는 틀 안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통로들이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절세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법인 자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 급여와 배당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월급을 무조건 많이 책정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주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율이 올라가고요. 무엇보다 소득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4대 보험료 부담이 뒤따릅니다. 반대로 배당은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이미 법인세를 낼 거 다 내고 남은 이익을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은 급여와 달리 4대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포함한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무조건 월급만 높여서 법인세를 줄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와 대표님이 내야 할 소득세, 그리고 양쪽의 4대 보험료까지 전부 합산했을 때 가장 지출이 적은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법인의 이익 규모와 대표님의 소득 구간을 고려해서 배당을 전략적으로 섞어야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돈을 가져오는 방법 중 세금이 가장 저렴한 항목 중에 하나인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월급처럼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분류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수억 원의 목돈을 한 번에 가져가더라도 일반적인 연봉이나 배당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대표님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절세 창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그냥 가져가고 싶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도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나중에 급하게 정관을 고쳐서 퇴직금을 만들게 되면 세법상 퇴직금이 아닌 상료로 보게 됩니다. 결국 원래 피하려고 했던 높은 근로소득세가 그대로 과세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퇴직 시점에 맞춰 법인에 재원이 없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는 퇴직금은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가지급금만큼이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인건비입니다. 만약 실제로 가족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대표님 혼자 높은 연봉을 받는 것보다 가족에게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여러 명에게 쪼갤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집안 전체가 내는 세금 합계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만 주는 것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소득 탈루 행위로 간주합니다. 가족인건비가 정당한 절세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결과물 같은 증빙 자료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죠. 실무적인 근거 없이 이름만 올려두는 것은 절세가 아닌 탈세로 간주되어 나중에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법인보험, 그 중에서도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한 법인세, 상속세,
퇴직금을 동시 공약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대표님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 대비 상속세, 퇴직금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및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효율적 도구입니다. 단, 이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일 것. 둘째, 퇴직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원을 위한 것일 것. 셋째,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인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일석삼조의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 관점에서는 유고 발생 시 수억 원대의 보장 자산을 즉시 확보하여 상속세 및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인 관점에서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고, 대표님의 관점에서는 환급률이 가장 높은 시기를 퇴직 시점과 맞물리게 설계하여 효율적인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 해지 시점과 대표님의 퇴직 시점이 어긋나면 거액의 해약 환급금이 법인 수익으로 잡혀 일시에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대표님의 은퇴 로드맵을 고려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효과는 법인세를 줄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장점을 보면 법인이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때 그 출연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이익을 기금으로 옮기기만 해도 법인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주의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여 기금에 출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기금에 들어간 돈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은 받는 직원 입장에서 소득세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세하고 직원들은 세금 걱정 없는 보너스를 받는 셈이니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강력한 복지 도구가 됩니다. 심지어 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장기적인 자산 승계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기금 설립은 고용노동부 인가 등 절차가 꽤 까다롭고 한번 기금으로 들어간 돈은 다시 법인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가업승계 구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법인 자금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5가지 절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중 우리 회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진정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무작정 돈을 인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우리 회사만의 최적화된 자금 인출 전략을 먼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